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죠. 좀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2월 초, 2월 중순 이때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2월 말 3월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관세사 10년 차인데 와,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무역이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힘든가 했더니 아마 수험생일 겁니다. 수험생이 가장 힘들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됐건 이제 버티기만 하면은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되지만 수험생들은 지금 그 불확실성을 가뜩이나 이제 그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성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국가고시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8대 전문 자격사라고 하나요? 이제 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간평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법무사.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순서는 뭐가 더 어렵고 쉬운 순서가 아니라 그 시험 순서입니다. 그 시험이 빠른 것부터 이제 늦은 것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변호사 시험을 말씀드리면은요, 변호사 시험이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시험은 무난히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이제 회계사 시험입니다. 회계사 시험이 2월 23일 이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월 중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회계사 시험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이제 시험을 이렇게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요, 2월 23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은 좀 진행할 것이다. 여기는 아마 강행이라는 좀 표현이 맞을 거예요. 시험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회계사 시험 보는 전날까지요, 국가의 그 위기 단계 있죠.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수험생들이 1년 그 날짜만 보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연기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경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은 좀 강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회계사 시험이 있었던 2월 23일 그 날에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는 어찌어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시험부터는 좀 연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계사 시험 전날 2월 22일이네요. 이날 예정이었던 법원직 9급 시험은 역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국가시험에 그 연기가 되는 서막, 바로 행정고시부터입니다. 회계사 시험 바로 다음 날이었죠. 다음 주죠. 2월 29일 진행 예정이었던 행정고시 5급,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그리고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 연기가 되면서, 그러면 어쨌든 전문 자격사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라이센스이긴 하지만 자격증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함께 영향을 받아 연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약간 그 불안감이 조금씩 이제 좀 엄습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행정고시가 연기됐으면 과연 그 입법고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고시는 강행할 것 같은 계속 뉘앙스를 비치다가 결국 2월 28일 입법고시도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2월 29일 진행 예정이었던 변리사 시험이 연기됩니다. 참고로 변리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것으로서, 사실 대부분의 전문 자격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그 산인공이라고 하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연기되었다라는 건 이제 나머지 시험도 줄줄이 연기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예측이 좀 시작됩니다. 변리사 시험은 원래 2월 29일 진행 예정이었다가 정확히 90일, 즉 3개월 후인 5월 30일로 이제 연기가 되면서 1차 시험이 연기가 되니까 2차 시험까지 함께 연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3월 7일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감정평가사도 불안한 겁니다. 변리사 시험까지 연기가 됐으면 감정평가사도 분명히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산인공이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발표를 안 하니까 이게 더 불안한 겁니다. 차라리 연기가 되면 된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연기 발표를 안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시험마다 그 익명 카페가 있잖아요. 익명 카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익명 카페 가보시면요, 이제 감정평가사는 그 10월의 영광이라는 익명 카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수험생들의 분노 상태가 약간 최대치에 달해 있는 상황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이제 감정평가사도 연기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공고가 나오면서 원래 3월 7일 예정이었던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 발표가 난 후에 이제 카페 분위기를 보면은 뭐 욕도 하고 차라리 체념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감정평가사 다음에 진행이 되는 시험은 바로 저희 관세사 시험입니다. 3월 28일 예정이었고요. 이제 관세사 시험도 익명 카페 들어가 보면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3월 말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연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3월 말이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그 불편한 업무를 늘려가면서까지 과연 시험을 연기하겠느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게 더 큰일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공무원의 일이 늘어나더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분위기면서 어찌됐건 이제 감정평가사가 연기가 되었으니까 관세사도 연기가 될지 안 될지 이제 사람들이 관세청에도 전화해보고 산인공에도 전화해보고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아직은 그냥 뭐 검토 중입니다 정도만 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사 이제 그 수험생 카페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빨리 발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끈다 이거죠. 자, 그러다 결국 최종적으로 연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세사는 5월 이후로 이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관세사 학원에서 사실 이 연기 발표가 나오기 전주에 이제 관세사 학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학원이 폐쇄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뭐 최선의 조치였다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험생들이 받을 그 멘탈의 그 충격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관세사 시험이랑 같은 날 예정이었던 이제 국가직 9급도 5월 이후로 함께 연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변리사 시험은요, 그 연기 발표가 나면서 언제 이제 그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발표를 해줬는데 감평사와 이제 관세사는 4월 이후에 시험 봅니다, 5월 이후에 시험 봅니다 라고 해서 언제 시험 볼지 말을 안 해준 겁니다. 이게 더 충격이에요. 시험이 연기된 것도 환장하는데 보세요. 저희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험 날까지 이제 고시원이나 이제 원룸에 계시는 수험생들은 이제 그날까지 딱 원룸이나 고시원 계약을 하고 이제 독서실도 그날까지 계약을 하고 시험 끝나는 날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일정이 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언제 시험을 다시 볼 것인지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거, 5월 이후라고 했는데 과연 5월을 포함일까요? 포함하지 않은 걸까요? 이걸 가지고 또 싸움이 나는 겁니다. 5월 이후라는 건 5월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이제 그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아니다. 5월 이후라는 건 5월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6월 1일부터 시험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수험생들끼리 이제 싸움이 좀 난 거죠. 관세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감평사 수험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라는 말이 그 달을 포함하는 건지 안 하는지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 관세사법 보시면 관세사법 시행령 10조를 보시면 제 1항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항에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바로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시험 보기 90일 전에 공고가 돼야 된다는 건 지금 보세요. 다음 시험이 언제인지도 모르죠. 이게 연기돼서 언제 다시 시험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공고가 나는 때로부터 최소 90일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면 3달, 4달, 5달 이렇게까지 연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감평사, 감정평가사도 똑같아요. 감정평가사법이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 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 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 점수의 확인 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 응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된다. 감평사도 90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산인공도 그렇고 이제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명확한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최초 시험일은 이미 90일 전에 공고했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연기되는 건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90일 전에는 공고해야 된다라는 의견가 아니다. 어찌됐건 90일 전에 최초 시험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9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또 수험생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담당자가 명확히 입장을 좀 표명해 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9일 예정이었다가 5월 30일에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5월 30일이 정확히 3개월, 즉 9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90일을 지키는 것이 맞냐? 환장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 수험생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에 시험이 남은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아직 시험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보통 6월에 시험 보는 법무사, 이런 시험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직 세무사와 노무사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접수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시험이 5월이기 때문에 5월 시험인 거를 벌써부터 연기 한 해 만에 이럴 필요는 없고, 아무래도 지금 변리사가 5월 30일에 시험 본다고 한 것을 보면은 5월에는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월에는 시험 볼 수 있겠죠. 그럼 별로 문제가 없냐라고 했을 때 세무사 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사실 세무사는 이제 3월 이제 그 접수 기간이 있고, 접수 기간에 그 토익이 됐건 뭐가 됐건 성적표를, 영어 성적표를 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월 말에 있는 토익 시험이라든가 지텔프 시험에 마지막으로 응시를 해서 여기서 성적을 받아야 이제 그 접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영어 성적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2월 말에 있는 토익 시험이랑 지텔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접수 기간을 좀 연장해 주던가, 접수 기간 연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영어 점수, 그 영어 성적표 제출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세무사도 노무사도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 주최 기관이 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무사는 좀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지텔프 시험이 3월 15일로 연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성적 조기 발표라고 해서 3월 18일에 바로 발표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텔프 시험에 응시를 하면은 우리 이제 토익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한테는 조금 힘들겠죠. 어찌됐건 이제 세무사 그 접수 기간 내에 영어 성적표는 제출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수험생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는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겠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시험 본 지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항상 그 시험 그 당일날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시험만 끝나면 나의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시험이 앞당겨지는 건 그게 그나마 좀 상관없어요. 시험이 앞당겨지면 어찌어찌 그 보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제 뒤로 밀리는 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지금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은 공부 장소입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도서관은 폐쇄가 되고 독서실은 너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기피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너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독서실로 옮기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기간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독서실로 옮겼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를 받아야 되고, 자 다음에 학원을 가거나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오기 위해서는 자리를 몇 시간 비워놔야 되는데, 그럼 자리를 다 치우고 다시 번호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제가 했던 도서관은 10시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일찍 닫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날에 도서관 쉬는 날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도서관을 다니다가 독서실로 좀 옮겼습니다. 독서실 옮겼던 건 학원 다니는 기간엔 좋았던 것 같아요. 학원 가기 전에 학원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고 다시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제 막차를 타고 집에 오면은 공부 시간이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는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모의고사 기간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집에서 공부했던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필요도 없고 어디 이동할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그대로 앉아서 공부하다가 또 대충 밥 먹고 또 공부하다가 잠깐 10분이라도 쉬어야 될 때는 누워서 쉴 수가 있고, 사실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건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일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들죠.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와 그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 장소, 물론 공부가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험이 연기됐을 때 차라리 이 기회에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100일이 됐을 때 이때가 제일 바빠지는데, 이때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요를 공부 시간도 늘려주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절대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습관만 잘 되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훨씬 더 그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리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연기됐으니까 며칠만 쉬고 올까? 그 며칠이 몇 개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은 한 번 흐트러진 리듬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했겠죠. 그거를 6시간, 8시간 이렇게 줄이는 한은 있더라도 그냥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도 분명 주에 하루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항상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쉬셔야지 그냥 막 쉬시면 안 돼요. 지금 좀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응시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리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였더라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럴 겁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젠가는 시험을 볼 거고, 또 열심히 해서 그때 합격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잡으시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수험과 관련하여서 이제 뭐 사실 뭐 시험 컨텐츠 내용 말고 이제 멘탈 관련이라던가 이런 환경과 관련하여서 이제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만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